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에서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수 발표가 있었지만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들 위주로 하락세를 나타냈고 역시나 나스닥 지수도 1.9%가량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1% 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하락세가 더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테마를 봐야 하는지 이슈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4,500억 원 가량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코스피 위주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트렌드도 함께 점검해 보시고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공략하기 좋은 종목들까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번 한 주 동안의 트렌드 이슈를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한 주 동안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이어졌었죠. 우선 월요일장에서는 사조 그룹주들이 강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냉동 김밥이 잘 팔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조 그룹주들이 시장에서 강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사조 대리미 상한가, 사조 시푸드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화요일장에서는 원전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체코 원전,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기대감으로 원전주들이 강한 흐름 보였는데요. 특히나 한전산업이 상한가 그리고 원전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가 5% 넘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수요일장에서는 정치 테마주가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였는데요. 태양금속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DTN CRO도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목요일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구글과 퀄컴과 함께 이 XR 플랫폼을 연내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 시장에서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강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MP가 16%, 라운텍이 8% 강세로 마감했고요. 시프트업이라는 게임사도 최근 전일장에서 상장을 했습니다. 코스피에 상장하면서 시프트업 올해 하반기 대어로 꼽히고 있는 만큼 꾸준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번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장에서는 로봇주들이 가장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로봇 삼성, 최근 삼성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삼성과 관련해서 로봇주들이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부터 엔젤 로보틱스, 휴림 로봇까지 오늘장에서는 로봇주들이 가장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관련주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퀀텀스케이프라고 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를 개발한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이 퀀텀스케이프가 독일의 폭스바겐과 함께 이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양산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일 뉴욕장에서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으로 퀀텀스케이프는 주가가 30% 급등세로 마감했다고 하고요. 이 소식으로 전고체 관련주들도 오늘 장 초반에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슈부터 한 주간의 트렌드 이슈를 정리해 봤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가 이슈가 될지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주식 트렌드 최근 방송에서 공략드렸던 종목들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로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보로노이, 현재 78.2%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료 AI 쪽으로 공략드리고 그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현재 8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 머티리얼즈, 오늘은 반도체주들이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저희가 반도체도 미리 공략을 드리면서 10%대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 하이로닉도 10%대, 퓨처캠은 44.4%를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퓨처캠과 보로노이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15.9% 상승률 기록하면서 여러분들께 매주 꾸준하게 좋은 상승률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보로노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5월 30일쯤 생방송에서 공략을 드렸던 의료 AI 관련 주인데요.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략드린 시점 이후로 너무나도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무려 80%가 넘는 상승률까지 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 AI 쪽을 꾸준하게 지켜보셔야 한다라고 생방송에서 공략을 드린 바 있고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많다라고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저희가 공략드린 시점 이후로 꾸준하게 주가가 우상향을 그리면서 80%가 넘는 상승률, 엄청난 상승률까지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라는 반도체주를 최근에 소개해드렸는데요. 반도체주는 저희가 꾸준하게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동안은 주가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 하나머티리얼즈 쪽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소개해드렸고 굉장히 단기간 안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상승이 나오면서 10.9%의 단기 상승까지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략드릴 당시에도 주가가 조금 상승이 나온 편이었는데 이후로도 추가 상승 이어가면서 10%대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을 지켜보자라고 지난주에 공략해드렸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하이로닉을 소개해드리면서 지금은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수출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 하나죠. 국내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략드린 시점 이후로 꾸준하게 우상향 그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10%대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역시나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자, 하이로닉으로 10%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역시나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퓨처캠이라는 종목 소개해드렸는데요. 퓨처캠 역시나 최근 장에서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 시점에서 공략을 드렸습니다. 6월 20일쯤에 생방송에서 이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퓨처캠을 집중해보자라고 공략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 장까지도 강세가 이어지면서 꾸준하게 좋은 모습 지속하고 있습니다. 퓨처캠이 현재 44% 넘는 상승률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 트렌드에서 공략드렸던 종목들은 가지고만 계시면 꾸준하게 상승률을 키워가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러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30%, 40% 가까운 상승률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라는 종목 시가총액 굉장히 높은 기업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애플 관련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현재 15.9%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략드린 날이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입니다. 단기 저점 부근에서 공략을 드렸고 그 이후로 15%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역시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애플 관련주를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공략을 드렸습니다. 애플에서 하반기 아이폰 출시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삼성전기 쪽을 바라보자라고 공략드렸고 역시나 1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방송 공략주 역시나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앞서 수익난 종목들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두 가지 공략주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원전입니다. 원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화요일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테마 중 하나죠. 이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협상자가 곧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17일에 발표가 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원전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략주는 스마트폰 관련주로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 애플이 아이폰 16 출하량을 10%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9천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들어간 아이폰이기 때문에 더욱더 매출이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스마트폰과 원전 관련주 준비해 왔습니다. 이 두 가지 공략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트렌드라고 세 글자 빠르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식 트렌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의 하락폭이 더 큰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1.3%대 하락세로 출발하면서 2,852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하락하면서 85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눈에 띕니다. 외인이 현재 4,400억 원 가량을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이 코스피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 가량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 코스피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 강한 테마도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트렌드 이슈로 이 로봇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우선 삼성의 휴머노이드 로봇 소식으로 로봇주들 투심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국내 첫 인간형 로봇 휴보를 이을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르면 연내 모습을 드러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삼성전자가 투자할 로봇 업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 이족 보행형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100% 무인 공정을 위해 인간의 형태를 한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림 로봇이 굉장히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눈에 띄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도 장 초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현재는 살짝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부터 꾸준하게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 이외에도 다른 이슈가 한 가지가 더 있죠. 두산그룹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이던 두산 밥켓을 자진 상장 폐지해서 이 두산 로보틱스 산하로 이전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두산그룹이 이 사업 구조를 3대 부문으로 재편하기로 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의 지분 100% 자회사로 편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밥캣이 북미나 유럽 등에 거쳐 이 보유한 네트워크와 경영 인프라 등을 활용해서 신진 시장의 성장의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두산 밥캣을 활용해서 두산 로보틱스 쪽에 조금 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요. 두산 로보틱스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트렌드 이슈는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 퀀텀스케이프가 폭스바겐과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가 30%가량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전기차 혁명을 이끌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 미국의 스타트업 퀀텀스케이프가 독일의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과 함께 이 대량 생산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로 이 차세대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동일한 부피에 더 많은 전력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온도에 덜 민감하고 화재 위험이 적어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분석가들은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안정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 초반 역시나 레몬과 한농화성,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레몬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는 강하게 출발했다가 지금은 조금 뱉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농화성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한농화성은 정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만 이 소식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트렌드 이슈까지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역시나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하면 좋을 만한 이슈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다음 주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들 함께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트렌드라고 세 글자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빠르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온 첫 번째 공략주 바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트렌드 종목은 바로 원전입니다. 원전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번 주 화요일장에서 좀 강했던 테마 중 하나죠. 원전이 강했던 이유는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소식 때문입니다. 체코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경쟁하는 가운데 이 체코 현지 언론은 프랑스 전력공사가 러시아와 협력 관계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한국이 유리한 입지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그리고 프랑스 EDF가 입찰에 뛰어들었고 웨스팅하우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했습니다. 이달 17일 전후로 이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한국수력 원자력과 이 프랑스 EDF는 지난 4월 최종 입찰서를 체코 전력공사에 제출했습니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주전에 참여하기 위해 한전기술, 한전 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이러한 기업들과 함께 팀 코리아를 꾸렸습니다. 팀 코리아가 체코 원전 수출에 성공하게 되면 지난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수출 성공 이후 15년 만의 성과라고 합니다. 한국 원전 건설 단가는 프랑스나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국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 원전 수주전에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비용이나 속도 측면에서 모두 한국이 우세하기 때문에 원전 수주의 주인공이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체코 원전 수주가 진행된다면 그 후로 다른 원전 수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원전 수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 현재 주목하고 있는 부문은 지금 원전 수주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주가 예상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성공 시 이 수출 이력이 추가되면서 슬로바키아, 폴란드, 스웨덴, 튀르키예 같은 유럽 내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 원전은 앞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이 건설 비용, 경쟁국 대비했을 때 굉장히 낮은 건설 비용을 자랑하면서 약간 가성비가 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요. 특히나 예산 내 적기 공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이 한수원의 전략적 사업 투자자 역할, 그리고 수입국의 원전 산업 고도화 기여 등의 장점까지 있다고 합니다. 향후 한국 원전은 글로벌 대형 원전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요일장에서 원전주들이 이 체코 원전 수주 소식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였다가 오늘장에서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체코 원전 수주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미리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원전주 준비해 왔으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주들, 기술주들보다는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쪽을 미리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전주 안에서도 최근 강한 흐름을 보였던 원전주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이번 주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종목이 부각받았는지 원전주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한전산업입니다. 이 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운전, 그리고 정비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죠. 주요 거래처가 관공서 그리고 한국서부발전공사 같은 이 발전 회사를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전산업은 최근 화요일장에서 이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금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이 나온다면 함께 주가가 급등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전산업도 꾸준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체코 원전의 핵심 기기 터빈 제조사인 두산 스코다 파워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 안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높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장에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진엔텍은 대표적인 SMR 소형 모듈 원전 관련 주입니다. 원전용 소형 방사선 영상 감시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양한 국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산업용 방사선 영상 기기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력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종목 역시나 최근 이런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 주가 상승을 또 크게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보기 종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우진엔텍 역시나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50%가 넘는 상승률을 가져간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역시나 원전주 안에서도 앞으로 수주 소식과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첫 번째 공략주로 다음 주 시장에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트렌드라고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원전 쪽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최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을 했죠. 지금은 귀국을 한 상황입니다. 핀란드 대통령과 스웨덴 총리 등과도 이 원전 협력에 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한국과 스웨덴 수교 65주년을 맞이해서 양국 관계가 원전, 방산, 핵심 광물 등 이러한 분야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총리와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고요. 스웨덴 총리도 한국과 스웨덴이 방산이나 원전 쪽에서 이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지난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스웨덴은 2045년까지 원전을 최소 10기 신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렇듯 계속해서 원전 세일즈를 지속하고 있고요. 최근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나섰고 한일 정상회담부터 나토 퍼블릭 포럼까지 소화하며 특히나 정부 정책주들이 다시금 부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전 쪽은 지금 체코 원전 수주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원전 세일즈가 강조되면서 원전주들 다시금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원전주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가 이 원전 확대로 유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전주 랠리가 가능할지 증권가에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세계 각국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전주는 시장에서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던 섹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AI 확산에 따른 성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원전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된 건 미국입니다.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최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원전 설비 용량을 최소 3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미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는 중국도 원전 확대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2030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120기가와트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작년 기준 원전 설비 용량은 57기가와트로 6년 동안 원전 설비를 2배가량으로 늘리겠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한국도 2038년까지 최대 대형 원전 3기와 소형 모듈 원전 SMR 1기를 새로 구축하는 등 원전을 확대하는 방침이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이 세계 각국이 원전 확대에 나선 배경은 인공지능의 확산 때문입니다. AI 연산은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기존 컴퓨터 연산을 3배 가까운 연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력 인프라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작년부터 랠리를 펼쳤고 이번 주 시장에서도 전력 설비 쪽이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그 테마가 이제는 원전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체코를 비롯해서 폴란드, 영국,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등 글로벌 시장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계획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원전 상승은 기존의 상승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증권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원전주들 한 번씩 시장에서 강하게 테마주를 이루며 상승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미리 접근을 하셔서 상승 나오기 이전에 공략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은 원전주 안에서도 공기 압축기를 다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유일하게 이 전 기종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2011년에는 원자력 발전소 신울진 1, 2호 그리고 고리 3, 4호에 제품을 공급한 이력도 있는 기업입니다. 우선 공기 압축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공기를 압축하는 장비인데요. 이 압축된 공기는 증기나 이런 배터리 같은 대체 옵션보다 안전하고 취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인기도가 높은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발전소에서는 이 전기 절약을 위해서 이 공기 압축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원전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는 오늘 기업이 한국
한국수력 원자력에 이 공기 압축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나 아시아 시장에서 펌프 이런 압축기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에도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해외 매출까지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원전주 속에서도 해외 수주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지금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을 앞두고 있는 한국수력 원자력과도 직접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체코 원전 수주 30조 원 규모의 수주 승자가 한국수력 원자력이 되게 된다면 오늘 기업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업 원전주 안에서도 한수원과 직접적으로 협력 맺고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준비해 왔고요. 오늘 기업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기 압축기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늘 기업 소개해드렸는데요. 우선 원전을 살펴보셔야 하는 이유부터 오늘 기업에 대한 설명까지 자세하게 남겨드렸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승자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선 협상자 대상 발표가 빠르면 다음 주쯤에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정말 발표가 나게 된다면 원전주들 테마주를 형성하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이 경쟁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라고 하죠. 스피드 측면이나 단가도 우리 국내가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최근 나토 정상회의를 위해서 순방을 나섰는데요. 이 스웨덴과 핀란드와도 함께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방산과 원전 쪽 역시나 세일즈를 진행했기 때문에 원전 쪽은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분류되면서 상승을 보일 수가 있다는 점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해서 전력기기, 전선이나 전기 관련주도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다면 이제는 그 흐름이 원전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력에는 원전이 꼭 필수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원전 수요가 더욱더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원전주 안에서도 한국수력 원자력과 직접적으로 파트너사를 맺고 있는 기업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원전주 소개해드렸는데요. 원전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트렌드라고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전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트렌드 3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로 바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최근에 공략드렸던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적게는 10%, 많게는 7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하나머티리얼즈가 10%, 하이로닉이 10%, 최근에 공략드렸던 삼성전기도 15% 기록하고 있고요.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4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보로노이도 현재 78%대나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월 말쯤 생방송에서 공략을 드린 적이 있는 종목인데요. 의료 AI 쪽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이슈를 짚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기업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에 집중해보자라고 공략드렸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지금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략드린 시점 이후로 8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의료 AI 쪽 오늘도 강한 흐름 이어가면서 상승세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캠이라는 종목도 저희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에서 제약바이오 주를 미리 공략 드린 바가 있고요. 퓨처캠을 소개해드리면서 무려 40%가 넘는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테마들 소개해드리면서 꾸준하게 상승률 지속하고 있는데요. 퓨처캠도 6월 중순쯤에 소개해드리고 그 이후로 꾸준하게 좋은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하면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까지 지속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두 번째 공략주 역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선 어떤 테마와 어떤 이슈를 봐야 할지 두 번째 공략주 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두 번째 공략주는 스마트폰 관련주로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죠. 애플이 올해 하반기 이 출시 예정인 아이폰 16의 출하량과 관련해서 지난해 동기보다 10% 증가한 9천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하반기에 아이폰 15를 8,100만 대 출하한 바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16의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 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일부를 추가하면서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아이폰 16의 출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미리 선점하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일 애플은 하락세로 마감하긴 했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면서 이 국내에서는 애플의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까지 덩달아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애플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올해 들어서부터 주가가 우상향 흐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애플과 굉장히 관련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애플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애플 신모델 공개와 사전 주문이 확인되는 9월 초중순까지는 실적이 중요해지는 구간이고 관련 공급망에 대한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애플은 지난 10일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2024에서 자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하고 오픈 AI의 챗 GPT를 자사 음성 AI 비서 시리에 접목한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 가을 출시될 첫 애플의 아이폰 16은 인공지능 휴대폰으로 신규 교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부품 공급 기업들에 대한 주가 기대감도 함께 커져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애플의 강세와 함께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오늘 기업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미리 애플 관련주,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를 미리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마트폰 관련주 두 번째 공략주로 준비해 왔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한 통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트렌드라고 세 글자 지금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어떤 종목인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에서도 이렇게 하반기 아이폰 16을 출시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최근 삼성전자도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2024 행사를 개최하고 갤럭시 AI를 탑재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선보였습니다. 폴더블 폰은 더 얇고 가벼워졌고 첫 스마트 반지인 이 갤럭시 링도 베일을 벗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날 공개한 차세대 폴더블 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은데요. 굉장히 얇고 가벼운 무게는 높은 휴대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삼성전자에서 첫 인공지능 휴대폰 갤럭시 S24를 공개하면서 인공지능이 탑재되면서 이 기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었는데 더욱더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화 시 실시간으로 양방향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시간 통역은 기본 전화 앱을 넘어서 다양한 메시지 앱과 연동할 수 있다고 하고요. 카카오톡이나 라인, 구글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이번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시리즈는 AI 기능으로 인해서 전작보다 판매량이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갤럭시 S24가 AI 기능을 싣고 1분기에 S23보다 판매량이 35% 늘어난 것처럼 이 폴더블 폰 역시나 AI 기능 추가로 인해서 앞으로 판매량이 30% 증가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기능을 바탕으로 1분기 중국 기업에 내어준 폴더블 폰 시장 점유율 1위도 되찾아올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업은 스마트폰 부품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앞서 애플과 관련해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도 협력을 맺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폴더블폰 판매량이 증대하게 된다면 오늘 기업도 함께 상승할 수 있겠죠. 역시나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이기 때문에 애플 쪽이나 삼성 쪽 어느 쪽의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폰 공급 확대로 인해서 앞으로 하반기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증권가 레포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16의 출하량을 약 9천만 대로 잡고 있고 인공지능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추가하기도 했죠. 삼성전자는 좀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갤럭시 폴더블 폰을 공개하고 갤럭시 링 같은 이러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휴대폰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업은 이 두 기업을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애플 휴대폰이 주목을 받든 혹은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주목을 받든 어느 기업이 상승이 나오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애플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기업은 두 기업의 모두 공통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기업은 이러한 점 바탕으로 역대 최대 2분기 실적 달성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컨센서스에 따르면 2분기 예상 매출액은 3,869억 원, 영업이익은 173억 원으로 각각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 26%, 78%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2분기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2분기는 오늘 기업에게는 비수기로 여겨졌었던 시기입니다. OLED를 비롯한 아이폰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은 애플 신제품이 공개되는 3분기부터 4분기까지 이 공급 물량이 증가하지만 1분기부터 2분기까지는 점차 줄어듭니다. 신제품 출시 효과가 떨어지고 차기 제품 생산 준비를 위해서 기존 부품에 대해서는 발주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양상이 달랐습니다. 애플이 2분기 삼성 디스플레이에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OLED 패널을 추가 발주하면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는 최근 아이폰 16 시리즈용 부품까지도 함께
돌입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 아이폰 16 출시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미리미리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의 공급 비중이 무려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애플의 아이폰 16에 공급하는 공급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애플 아이폰의 신제품 출시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기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2분기 실적 추정치를 높인다며 이 증권가에서는 지금 기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투자 의견도 매수 의견이고요. 최근 북미 고객사 스마트폰은 가격 인하, 그리고 스마트폰 인공지능 기능 탑재 기대감 등으로 예상보다 더 좋은 판매량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업의 2분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도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하고요.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도 하반기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폴더블 디바이스로 인한 평균 판매 가격 인상 등의 수혜까지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요. 스마트폰 관련주 안에서도 오늘 기업 꼭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기업은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애플 주가가 상승을 보이거나 애플에서 실적이나 매출 상승이 나왔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함께 상승이 나왔던 그러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우선 두 번째 공략주는 스마트폰 관련주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를 살펴보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짚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플이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아이폰 16을 출하량을 10% 늘린 9천만 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죠. 애플에서도 이제 하반기 애플의 아이폰 16을 공개하는데 이 출하량 목표치를 높이고 있고 인공지능이 탑재되면서 더욱더 판매량이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이 인공지능 휴대폰 갤럭시 폴더블 폰과 갤럭시 링을 공개를 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하고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더블 폰 역시나 인공지능이 탑재되면서 30%가 넘는 판매량을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애플과 삼성 모두 스마트폰 쪽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기업은 애플 관련주로도 삼성 관련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 안에서도 삼성전자와 애플의 수혜가 기대되는 오늘 기업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폰의 하반기 이 16 신제품 출시와 관련해서 하반기 실적 성장까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2분기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실적 성장과 함께 오늘 두 번째 기업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기업이 애플의 아이폰에 공급하고 있는 공급 비중이 무려 80%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애플의 주가 상승이나 삼성전자 향 상승에도 따라갈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기업 이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마트폰 관련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혹은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트렌드라고 세 글자 빠르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내주셔야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공략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주를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원전주는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원전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가 17일, 빠르면 17일에 공개가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미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 확산으로 인해서 원전을 꼭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직접적인 파트너사를 맺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코 원전 수주의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전주 안에서도 오늘 제가 공략드리고 있는 첫 번째 공략주 함께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관련주였습니다. 함께 만나보시면 다음 주 시장에서 또 상승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관련주까지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